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아보카도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보카도 오일이 그냥 건강에 좋다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 궁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고 소화도 달라지고 심지어 맛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먼저 아보카도 오일이 왜 건강에 좋은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보카도 오일은 올리브 오일과 비슷하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죠. 또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걸 늦춰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보카도 오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녹황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호박 이런 채소들이요. 왜 이런 채소들과 잘 맞냐면요. 이 채소들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O, 비타민 K, 비타민 E 같은 것들이죠.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먹으면 그 영양소의 절반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샐러드만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드레싱 하나 안 넣고 말이죠. 그랬더니 몸은 가벼워졌는데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용성 비타민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샐러드를 만들 때 꼭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요. 레몬즙이랑 약간의 소금, 후추만 섞어도 정말 맛있는 드레싱이 되거든요. 그리고 채소의 영양소도 훨씬 잘 흡수되고요. 특히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는데 이게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야맹증도 생기기 쉬운데 베타카로틴이 이런 걸 예방해줘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아보카도 오일에 볶아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당근만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었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에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남성분들한테 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라이코펜도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아보카도 오일에 살짝 볶다가 약한 불로 푹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자주 해 먹어요. 토마토를 먼저 아보카도 오일에 볶다가 달걀을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는 건데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반찬이 돼요. 토마토의 새콤한 맛과 달걀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지고 아보카도 오일의 부드러운 향도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피칸, 캐슈넛 같은 것들이요. 견과류도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요.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아보카도 오일의 비타민 E가 합쳐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견과류의 단백질과 아보카도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제가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 먹는 게 있는데요. 견과류를 살짝 볶을 때 아보카도 오일을 아주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이나 허브를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건강 간식이 돼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는 기름기가 너무 많거나 소금이 과하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들면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에는 오메가9가 주로 들어있고 생선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산이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먹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생선을 구울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도 안정적이에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줄여주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져요. 저는 연어를 구울 때 아보카도 오일에 레몬즙, 마늘, 허브를 섞어서 마리네이드를 만들어요. 한 30분 정도 재웠다가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엽산은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특히 임신 중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중요해요. 빈혈을 예방해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스파라거스를 아보카도 오일에 살짝 볶거나 그릴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물에 삶으면 많이 빠져나가는데 기름에 볶으면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의 다른 영양소들도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여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주황색 고구마에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거든요. 고구마를 그냥 쪄서 먹어도 좋지만 얇게 썰어서 아보카도 오일에 구워 먹으면 또 다른 맛이에요. 고구마칩을 만들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시중에 파는 과자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를 아주 얇게 썰어서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바르고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주면 돼요. 약간의 소금만 뿌려도 정말 맛있는 간식이 되고 베타카로틴 흡수도 잘 돼요. 일곱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단백질도 좋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풍부하죠.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콜린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걸 늦출 수 있어요. 달걀 요리를 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나 달걀 프라이를 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쓰면 달걀이 눌어붙지도 않고 부드럽게 익어요. 그리고 달걀의 영양소도 잘 보존되고요. 제가 아침에 자주 해먹는 게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에 달걀을 풀고 여기에 시금치나 토마토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어요. 한 끼 식사로 정말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덟 번째는 버섯이에요.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아요.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또 버섯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버섯을 아보카도 오일에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버섯에서 나오는 수분과 아보카도 오일이 만나면서 감칠맛이 배가 돼요. 여러가지 버섯을 섞어서 마늘과 함께 볶으면 훌륭한 반찬이 되고 파스타나 리조또에 넣어도 좋아요. 아홉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재미있죠? 아보카도 오일이랑 아보카도가 궁합이 맞는다니. 사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보카도 자체에도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아보카도 오일을 조금 더해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 때 아보카도 오일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토스트에 바르고 그 위에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뿌려도 맛있어요. 소금, 후추, 레몬즙만 더하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열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치즈와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도 도와주고 치즈의 풍미도 더 살아나요. 샐러드에 치즈를 넣고 아보카도 오일 드레싱을 뿌리거나 치즈 요리를 할 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자, 이제까지 아보카도 오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하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것들이요. 가공육 자체가 이미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아보카도 오일을 더하면 전체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물론 아보카도 오일은 건강한 지방이긴 하지만 가공육의 포화지방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아보카도 오일보다는 그냥 구워서 먹는 게 나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베이컨을 아보카도 오일에 볶아 먹고 계셨더라고요. 아보카도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뭐든 거기에 볶으면 되는 줄 아셨던 거죠.
나중에 베이컨은 줄이고 대신 달걀이나 채소를 아보카도 오일에 조리해서 드시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튀김 요리예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튀김 자체가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조리법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튀김으로 먹으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튀김을 자주 먹으면 아무리 건강한 기름을 써도 체중 증가나 혈중 지질 수치 상승의 위험이 있어요. 차라리 오븐에 구워서 먹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건강해요.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만 발라서 바삭하게 구우면 튀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고지방 크림이나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크림 파스타나 크림 스프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이미 지방 함량이 높아요. 여기에 아보카도 오일을 더하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칼로리도 너무 높아져요. 크림 요리를 할 때는 크림 양을 줄이고 우유를 더 넣거나 아예 크림 없이 아보카도 오일만 사용해서 가볍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이나 즉석 식품이에요. 이런 식품들은 이미 기름에 튀겨져 있거나 조미료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정말 높죠. 여기에 아보카도 오일을 추가로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 나빠져요. 라면을 끓일 때 건강하게 먹으려면 스프는 절반만 넣고 아보카도 오일 대신 채소를 많이 넣는 게 좋아요. 달걀이나 두부를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요. 아보카도 오일을 쓰고 싶다면 라면 대신 다른 면 요리에 사용하는 게 나아요. 다섯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에요. 케이크, 쿠키, 도넛 같은 디저트류요. 이런 음식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요. 여기에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로감도 심해지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져요.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는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통밀가루나 귀리가루를 사용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만 넣고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면 훨씬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 자체가 매운 음식과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매운 음식을 기름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에 기름기가 더해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쓰릴 수 있거든요.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대신 요구르트나 우유를 곁들이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절인 음식이나 염장식품이에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여기에 기름까지 더하면 나트륨과 지방을 함께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김치찌개를 끓일 때 기름을 조금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절인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그냥 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여덟 번째는 탄산음료나 단 음료예요. 음료수 자체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는 건 아니지만 기름진 음식과 단 음료를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아보카도 오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아보카도 오일로 요리한 음식을 먹을 때 보리차나 녹차를 마셔요. 입안도 개운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과 기름진 음식의 조합은 간에 부담을 줘요.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방까지 더해지면 간이 해야 할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물론 가끔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술과 기름진 안주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술을 천천히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채소 안주를 함께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간에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해요. 열 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특히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과당 함량이 높거든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아보카도 오일로 조리한 식사를 한 후에는 최소한 한두 시간 후에 과일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아보카도 오일을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나 콜드 프레스드라고 쓰여 있는 걸 선택하세요. 이게 정제 과정을 최소화해서 영양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은 어두운 병에 담긴 걸 고르는 게 좋아요. 빛에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데 좀 굳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꺼내서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와요. 사용할 때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아무리 건강한 기름이라도 과하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을 생각하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에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 아보카도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두르고 달걀을 풀어서 넣으세요. 여기에 시금치나 토마토를 넣으면 정말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돼요. 통밀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고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면 완벽해요. 점심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보세요. 아보카도 오일 2스푼, 레몬즙 1스푼, 디종, 머스터드 반 티스푼, 꿀 조금, 소금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요.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허브를 넣으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이 드레싱은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는 여러가지 색깔의 채소를 넣는 게 좋아요. 양상추, 로메인, 케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색깔 있는 채소, 그리고 견과류나 치즈를 조금 넣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해요.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연어나 닭가슴살을 아보카도, 오일, 레몬즙, 마늘, 로즈마리로 마리네이드해서 1시간 정도 재웠다가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옆에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를 아보카도, 오일에 살짝 볶아서 곁들이면 완벽한 저녁 식사가 돼요. 간식으로는 고구마칩을 만들어보세요. 고구마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아보카도, 오일을 살짝 바르고 150도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주면 바삭한 칩이 돼요. 시판 과자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의 보관 기간은 개봉 전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예요. 하지만 개봉한 후에는 가능하면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산패된 기름은 냄새가 좀 이상해지고 맛도 써져요. 그런 기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름에는 차가운 요리에 많이 쓰세요. 샐러드, 가스파초 같은 차가운 수프, 차가운 면 요리에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요리에 많이 쓰세요. 볶음 요리, 구이 요리, 따뜻한 수프에 마무리로 한 스푼 넣어주면 풍미가 살아나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보카도 오일이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닭가슴살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보카도 오일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아보카도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소금 섭취는 줄이시고 아보카도 오일로 풍미를 더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아보카도 오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E가 피부 보습에 좋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피부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바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식용과 화장품용은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아보카도 오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지방이 장 운동을 촉진하거든요. 아침에 공복에 아보카도 오일 한 티스푼을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돼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보카도 오일은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보카도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음식이든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 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좋지 않아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요리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건강식을 만들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요리는 연습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오늘 아보카도, 오일과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좋은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먹고 피해야 할 조합은 피하고 무엇보다 즐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면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